앞 시간에 카테시안 텐서의 개념을 이제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물리학에서 왜 텐서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어떤 두 관찰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물리 시스템이 있고 물리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물체가 또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운동을 두 관찰자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두 관찰자는 둘 다 이제 원점을 공유한다고 생각합시다. 여기 있고 저 바깥에서 어떤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이제 물체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럼 그 물체의 위치를 나타내는 어떤 벡터를 위치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위치라고 하는 것을. 근데 꼭 저게 위치여도 상관없고 아무튼 어떤 종류의 물리량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제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저 대상을 우리가 이제 각각의 관찰자가 관측을 하겠죠. 그런데 제가 두 관찰자가 있다고 했는데 관찰자 A라는 관찰자가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관찰자가 한번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A는 저 빨간색으로 표시한 저 어떤 양을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자기 나름의 어떤 좌표축을 이렇게 도입을 하고 나는 여기가 이제 X축이고 여기가 Y축이고 혹은 X1, X2, X3라고 해도 되겠고요. 자, 이런 나만의 좌표축을 그려서 저 빨간색 대상을 이제 표시하려고 하겠죠. 근데 반면에 파란색은 그 관찰자 B는 축을 완전히 독립적으로 이제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파란색이 얘기하는 X축이고, 여기가 파란색이 얘기하는 Y축이고, 파란색이 얘기하는 Z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A라는 관찰자가 있고 B라는 관찰자가 있지만 둘이 똑같은 이제 빨간색 물리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빨간색에 대해서 관찰자 A는 걔네들은 Y축과 Z축 사이를 가리키고 있는 그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이렇게 이제 A라는 관찰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A라는 관찰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린 축에서 Y축과 Z축이 있는데 그 사이를 움직이고 있는 거죠. 반면에 관찰자 B는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빨간색 물체는 X축과 Y축 사이로 뻗어나가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A 관찰자하고 B 관찰자가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서로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사실은 그 둘은 똑같은 거죠. 따라서 어떤 똑같은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데 그 물리적인 실체를 서로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죠? 서로 축을 다르게 그렸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사실 이제 A 관찰자나 B 관찰자나 누구나 자기 자신의 그 축을 그릴 그런 자유가 있는 거죠. 나는 축을 이렇게 그리겠다. 나는 축을 저렇게 그리겠다. 다 있는데 문제는 축을 그릴 때마다 똑같은 어떤 물리 대상을 표시하는 어떤 구체적인 숫자 값이 달라진단 말이야. A는 저 빨간색이 Y축과 Z축 그 사이를 향하고 있어. 관찰자 B는 X하고 Y축 사이로 향하고 있어. 이렇게 서로 말이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그건 겉보기에 피상적인 말이 다른 뿐이지 실제로는 똑같은 물리 현상을 기술하고 있죠. 그렇죠? 따라서 그 얘기는 뭐냐면 A 관찰자가 바라보는 얘기하는 어떤 그 기술하는 방법하고
B라는 관찰자 기술하는 방법 사이에는 밀접한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 관계를 맺어주는 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두 사람이 축을 어떻게 그렸는가 그 둘 사이의 관계를 맺어주는 A라는 행렬이었죠. 두 관찰자가 축을 어떻게 그렸는지 알기 때문에 그 A라는 행렬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저기 또 A라고 하니까 좀 관찰자 P, 관찰자 Q라고 할게요. A는 이제 변환 행렬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변환 행렬만 알면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네가 얘기하는 것이 나랑 똑같은 거구나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저 변환 행렬만 있으면 그렇죠. 왜냐하면 똑같은 물리량을 기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 좌표축을 잡는 방식에 따라서 피상적으로는 달라지지만 실제로는 이제 똑같은 양이라는 것을 이제 그러니까 표현하는 이제 방식이라는 걸 알았고 이제 그걸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몇 가지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양은 숫자 하나로 결정되는 거, 어떤 양은 C라는 숫자 하나가 결정돼. A 그 관찰자 P가 볼 때는 C고 관찰자 Q가 볼 때는 C 프라임이야. 그런데 똑같은 양을 봤는데 그 관찰자 P도 숫자 하나로 얘기하고 관찰자 Q도 C 프라임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그걸 봤더니 둘이 서로 같더라. 둘이 서로 같아. 그런 양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제 랭크가 제로인 텐서다 라고 불러요. 근데 특별히 제로 랭크 텐서는 이제 아주 흔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름을 더 붙여서 이렇게는 스칼라라고 얘기를 해요. 스칼라. 자, 스칼라에가 뭐가 있죠? 스칼라 예를 들어서 물체다 그러면 이제 물체의 질량은 스칼라예요. 왜냐면은 물체의 질량은 관찰자 P가 봐도 M이고 관찰자 Q가 봐도 M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떤 양들은 보니까 숫자가 3개가 필요하더라고요. 관찰자 Q가 볼 때는 이런 숫자 3개가 필요한데 관찰자 P하고 관찰자 Q가 바라보는 그 숫자들을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걔네들은 어떤 관계가 있더라? X, I 프라임이 다름 아닌 저 연결해주는 변환 행렬 A 걔네들과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럼 이런 성질이 있는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 랭크가 1인 first rank 텐서다. 이렇게 부르고 이것도 너무나 이제 흔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을 벡터라고 불러요. 그 벡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 물체의 위치. 지금 이 그림에서 보여드린 것 같은 이런 물체의 위치 같은 거는 전형적인 이제 벡터예요. 전형적인 벡터고 그 똑같은 물리적인 실체를 성분으로 표시하면 이제 서로 달라지지만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사실은 똑같은 양을 표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관계식에 의해서 연결이 된다. 그럼 이제 이게 위치다. 위치가 이제 전형적인 이제 벡터의 하나고요. 그럼 이 벡터의 크기, 원점으로부터의 길이, 걔네들은 스칼라죠. 내가 관찰자 P가 관찰해도 이 길이와 관찰자 Q가 관찰해도 이 길이 변하지 않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스칼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스트레스 같은 것들은 봤더니 이거는 숫자가 9개가 필요하네. 이거 다 쓸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냥 여기다 그냥 다 9개를 빼곡하게 쓸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T, I, J 이렇게 쓰고 근데 똑같은 걸 관찰자 Q가 봤더니
서로 다른 숫자 9개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걔네들 t 프라임 tij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tij 프라임 이퀄 역시 저 변환 행렬 A로부터 이렇게 변환된다. 그럴 때 그런 물리량을 혹은 그런 수학적인 양을 랭크가 2인 혹은 세컨드 랭크 텐서라고 불러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스칼라 벡터와 같은 이제 얘네들만의 고유의 이름은 없어요. 고유의 이름은 없고 그냥 세컨드 오더 랭크 텐서라고 부르고, 아직 이거는 익숙하지가 않죠.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경우는 좀 벡터 정도까지만 이제 많이 공부를 하고,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전자기 시간을 배운다던가 아니면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배운다 그러면, 상대성 이론을 좀 더 심화해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제 이런 텐서 같은 것들이 거기서 많이 나오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이제 물리를 할 때 이런 벡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얘네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얘네들의 중요성에 뉴턴 법칙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뉴턴 법칙을 생각해보면 F는 ma죠. 뉴턴의 법칙은. 그럼 뉴턴의 법칙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친숙한 노테이션으로 쓰면은 속도 벡터를 시간으로 미분한 게 질량 곱한 것이 힘이죠. 그렇죠? 우리가 알다시피 속도도 벡터고, 그 다음에 이제 힘도 벡터고, 가속도도 벡터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알고 있죠. 그렇죠? 자, 근데 이것을 우리가 관찰자 P가 이제 성분별로 썼다고 생각해봐요. 관찰자 P가 성분. 그러면 여기는 M, D, V, I 번째 성분. 얘는 힘 I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관찰자 Q는 어떻게 됩니까? 관찰자 Q는 똑같은 물체가 움직이고 있는데, 관찰자 Q는 어떤 운동 방정식을 풀 거예요? 이런 운동 방정식으로 풀겠죠. 걔는 축을 다르게 잡았기 때문에 각 벡터의 성분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물리 운동 방정식을 푼다는 게 뭐예요? 앞 챕터에서 풀었던 미분 방정식을 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관찰자 P는 이런 미분 방정식을 풀고 있고, 관찰자 Q는 이런 미분 방정식을 풀고 있어요. 그 두 답이 똑같을까요? 이 두 답이 다르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물체가 운동하고 있는 것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렇게 풀었을 때 저렇게 풀었을 때 답이 다르게 나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물체 운동은 물체는 그냥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내가 축을 이렇게 그리든 어떻게 그리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물리 법칙이 말이 되려면은 내가 답을 이렇게 풀어도 아니면 이렇게 풀어도 똑같은 운동을 기술을 해야 돼. 그러기 위한 조건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한 조건이 물리 법칙에서 사용되는 모든 그런 물리량들은 전부 다 벡터여야 돼요. 벡터가 아니면 이렇게 풀었을 때 저렇게 풀었을 때 나온 답이 서로 연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너 이거 답을 구했어? 그럼 그 답을 구한 답을 가지고 이런 변환 규칙으로 한번 변화를 시켜봐. 그러면 그때 그 변화를 시키면 내가 푼 답과 일치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일치해야만 하죠. 자, 둘이 일치하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변에다가 제가 양변에다가 AIJ를 곱해서 J로 다 썸메이션을 해봐. 그러면 금방 이 아래식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얘기는 뭐야? 관찰자 P가 문제를 다 풀어놓은 다음에 친절하게, 야, 나는 답이 이게 나왔는데 관찰자 Q, 너는 답이 이게 나올 거야. 어떻게? 요 벡터 변환식을 취해주면 그게 바로 이제 똑같은 물리 현상을 기술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강의에서 한 요 말을,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한번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물리 현상을 서로 다른 두 관찰자가
서로 다른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답을 구했는데 그때 얻은 두 개의 답이 똑같은 물리 현상을 기술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때 사용된 모든 물리 법칙에 사용된 것들은 전부 다 벡터가 되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거고, 따라서 우리가 이제 벡터가 중요하고, 뭐 텐서가 관여하는 물리량, 물리 법칙이다. 그럼 다 텐서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벡터가 그래서 물리에서 중요한 거고, 즉 어떤 특별한 좌표축이 절대적인 좌표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 좌표축을 잡아도 내가 물리 법칙은 뉴턴 법칙은 변하지 않는다. 그게 다름 아닌 뉴턴 법칙은 전부 벡터로 표시됐다. 그 말과 똑같은 말이 되는 거고, 이때 이제 특히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카티전 코디네이트를 사용을 하고, 그래서 카티전 코디네이트는 금방 이제 좌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여기서 금방 표시를 해드렸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 문제 보면 이 그 좌표 변화를 나타내는 행렬 A의 여러 성질들을 뭐 조사해보라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보시는데 특별히 이제 문제 4번을 보면 이 A라고 하는 행렬은 자기 자신의 트랜스포즈가 자기 자신의 역행렬이 된다. 즉 이제 누구랑 곱했더니 단위 행렬이 됐다 그러면 역행렬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한번 여러분들이 증명을 한번 해보세요. 이것을 증명을 해보시고, 그래서 좌표 변환의 의미를 한번 이제 잘 깨달아 보십시오. 이제 카티전 텐스의 예를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제 말로는 했지만, 이제 스칼라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스칼라는 이제 다른 말로 제로 랭크 텐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스칼라는 그냥 숫자로 주어지는 양의 숫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질량 같은 거 내가 좌표축을 어떻게 잡더라도 물체의 질량은 변하지가 않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길이, 위치 벡터의 크기. 위치 벡터의 크기는 어떤 관찰자가 보더라도 이제 변화가 없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 숫자 하나로 표현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스칼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벡터는 물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First rank tensor 혹은 이제 rank 1 tensor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카티전 텐서를 이제 도입할 때 사용했던 위치, displacement vector. 원점으로부터 얼마나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는가, 변위 벡터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displacement vector가 있고, 또 뭐 velocity V라고 부르는 거, 그 다음에 가속도 A 벡터, 그 다음에 이제 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force 이런 것들이 전부 다 rank 1 tensor고요. 그 다음에 비교해서 얘기하면은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의 크기가 길이고, 이제 velocity의 크기가 뭐죠? 그 이제 스피드죠. 스피드. 그래서 이제 스피드는 스칼라, velocity는 벡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텐서인데, 텐서 중에서 세컨드 랭크 텐서. 자, 아까 이제 스트레스 텐서 뭐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제 텐서는 아직 여러분들 좀 물리 학과에서 고학년 수업을 가서 나오는데, 뭐 책에 있는 걸 제 예를 들면 다이렉트 프로덕트라는 게 있는데, 다이렉트 프로덕트라는 건 뭐냐? 두 개의 벡터가 있어요. 두 벡터. 우리가 이제 두 개 벡터는 항상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죠. 화살표를 이용해서.
이게 그 불변하는 어떤 거야, 어떤 그 벡터란 양이고, 내가 얘를 이제 좌표로 쓰면 이제 U1, U2, U3, V1, V2, V3. 그럼 좌표는 마음대로 막 변하는 거죠. 좌표 변환에 의해서. 자, 두 개의 벡터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벡터의 다이렉트 프로덕트다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쓰는데, 다이렉트 프로덕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텐서 프로덕트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아우터 프로덕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게 이렇게 하면은 그 벡터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랭크 2 텐서가 되고, 랭크 2 텐서는 그 행렬처럼 이제 3x3 그런 행렬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인덱스가 두 개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ij 그 텐서의 인덱스 ij 컴포넌트는 뭐냐면 그냥 u의 i번째 성분에다가 v의 j번째 성분을 그냥 곱한 요렇게 해서 만들어낸 숫자 9개의 집합, 그것을 두 벡터의 아우터 프로덕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게 진짜 텐서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확인하는 방법은 이것을 좌표축이 바뀌었을 때의 ij 컴포넌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럼 이제 걔는 ui 프라임, vj 프라임인데 u가 벡터라고 했으니까 ui 프라임은 뭐가 되는 거예요? k에 대해서 a, i, k, u, k. 자, 이게 ui 프라임이고요. 그 다음에 vj는 a, j, l의 vl. 왜냐면 u하고 v가 벡터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얘는 내가 k, l에 대한 썸메이션을 하고 a, i, j, a, i, k, a, j, l, u, k, v, l. 이게 바로 세컨드 랭커의 그 변환 규칙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컨드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소개해드린 거는 이제 카티전 코오디네이트, 카티전 텐서라고 부르는 거고, 사실 이제 이 랭크 2 텐서는 이제 익숙하지 않을 텐데 여러분 이제 계속 사용하다 보면 이제 익숙해질 거예요.